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농업 전문가와 함께 1시간 동안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청과의 황정석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동화청과는요, 도매시장 법인으로 이 농산물을 거래하는 국내 대형 유통회사인데요. 오늘 처음 가락동 365에 나오신 만큼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977년에 설립된 저희 동화청과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받아 중도면의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농산물 유통회사로서 농산물 수집 분산,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형성, 신속한 농산물 대금 결제, 국내 농산물의 산지 및 소비지 유통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체류, 엽체류, 근체류 등 채소물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상추, 청경채 등 엽체류의 경우 전국 최고의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특히 오늘 저희가 특별히 살펴볼 오늘의 채소가 청경채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농산물 거래 정보 좀 새로운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경채 그리고 포도, 표고버섯입니다.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고 있고요. 10월 23일 화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네, 과일 1,490톤, 과일과채 762톤, 일반채에서 5,182톤 들어왔습니다. 총 7,436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109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반입 물량도 보시죠. 58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066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481.6톤 줄어드는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8,786원, 최고가는 9,800원, 최저가는 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8,2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오늘은 8,700원대로 어제보다는 시세가 올랐습니다. 569원 상승하면서 8,786원에 낙찰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시죠. 10월 17일 13,300원을 기록한 이후로 하향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2일 어제 같은 경우 9,5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오늘은 약 300원 정도 오르면서 9,8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27일 24,847원으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현재 상황으로는 8,78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취나물도 보겠습니다. 6.811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6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3.2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5,003원, 최고가는 15,500원, 최저가는 14,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15,003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16,540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1,537원 떨어지면서 15,003원에 낙찰됐습니다. 취나물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보시죠. 10월 18일 17,500원이었고요. 그 후로 떨어지면서 10월 20일 15,5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후부터는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요. 오늘 같은 경우 1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됐습니다. 10월 4일을 제외하고는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시세가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9월 27일 같은 경우는 34,51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오늘도 역시 15,003원의 평균가를 기록하면서 많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지난해보다는 좋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콜리플라워 보겠습니다. 0.76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0.592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콜리플라워 8kg 상품 평균가입니다. 87,281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89,000원, 최저가는 8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81,000원대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87,000원대로 어제보다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5,700원 오르면서 87,281원에 낙찰됐습니다. 콜리플라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17일 78,0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10월 19일 89,5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다가요.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올랐습니다. 8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87,28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파슬리도 보시죠. 1.62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1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0.4톤 정도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파슬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466원,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는 1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16,466원의 평균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17,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네요. 570원 떨어지면서 16,466원을 기록했습니다. 파슬리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10월 18일 16,500원대였고요. 그 후로는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어제였죠. 2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세는 하락하면서 다시 18,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점선은 지난해, 실선은 올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세와 지난해 시세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10월 4일 같은 경우는 8,130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지 못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2일부터는 다시 전세가 역전되면서요. 올해보다 지난해 시세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6,46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파슬리고요. 경기 성남시 수정구 15,244원. 경기 양평군이 15,410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이천시도 보시죠. 9,323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8,5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15,41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채소는 바로 청경채입니다. 청경채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67.0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8.1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8.8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청경채 4kg 상품 평균가입니다. 3,040원, 최고가는 3,800원, 최저가는 2,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시세 3,040원입니다. 어제는 3,294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죠. 254원 떨어졌습니다. 청경채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4,500원을 기록한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냈었고요. 10월 20일 3,1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 상승세를 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면서 3,8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9월 29일 같은 경우요. 올해 5,612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기록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8일 같은 경우는 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2,360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듯 싶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3,04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좋지 못한 시세입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청경채고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2,159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2,671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 이천시도 보겠습니다. 1,942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3,9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지역은 바로 용인시 처인구였습니다. 2,67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청경채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농산물 경매 시황 박현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동화청과의 황정석 상무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채 같은 경우는 중국 요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재배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1970년대부터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대 주산지는 경기 용인시 모현 지역이고 그 밖에 네. 이천 광주 지역에서도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반입 상황은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편입니까? 일일 반입량은 약 50톤으로 4kg 기준에 12,500박스가 출하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비해서 한 12% 물량이 감소했으면 그에 따라서 가격도 자연스럽게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세는 전년 대비 약 14%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상추를 재배하다가 이 청경채로 품목을 전환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수익으로 봤을 때 상추보다 좀 청경채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추와 청경채 모두 시세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청경채로 품목을 변경하는 그 요인은 네. 작물의 연작 피해가 발생이 되고 인건비 등에서 상추 재배비의 효율면이 청경채가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청경채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둘 다 상승했지만 뭐 인건비나 연작 피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기본적인 재배 환경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재배 환경은 상추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청경채 중국 요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네네. 요리에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뭐 샤브샤브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넣어서 요리도 해 먹고요. 요즘은 가정에서요. 소비 상황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주로 청경채는 중국 관광객이 많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관광객 감소하고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소비량은 다소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지난해 대비 소비량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가들의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그래서 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앞서서 우리 상무님께서 예, 예. 주산지가 용인시 모현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25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을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모현읍에서 농산에 종사하는 이왕승 농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청경채 농사 한 25년째라고 들었는데요. 청경채 농사 이 면적은 어느 정도나 농사 짓고 계세요? 약 한 5,000평 짓고 있어요. 5,000평이요? 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경기도 모현읍이 우리나라 청경채 뭐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뭐 청경채를 재배하는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요. 재배 환경은 이제 근거리에 도매 시장이 있고 네. 또 지역적으로 청경채 품목이 생육하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해요. 네. 또한 또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도 있고 또 재배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또 월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 날씨 때문에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청경채 예. 농사 지을 때는 어떠셨어요? 올해 작황 건 전년도 비해 이제 기후 변화가 뭐 알다시피 고온이 너무 심했어요. 네. 네. 이제 여름에 유례 없는 뭐 40도 더위에 작황은 좋은 편은 전년도 비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하. 그럼 작황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출하 물량도 감소했겠네요. 그렇지요. 전년도 비해 출하 물량이 많이 줄었지요. 물량도 좀 줄고 병충해 피해는 없었어요? 병충해는 많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예. 더워서 좀 병충해 좀 많았나 봐요. 예, 아. 예, 날씨가 더우면은 예. 해충들이 고온기는 너무 극성을 많이 부려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소독하기가 진짜 매우 어렵지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청경채 재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배할 네. 때 뭐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지요.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역시 이제 해충들이 이제 잎을 갉아먹으면 이제 소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예. 네. 또 조금이라도 해충이 갉아먹으면 저 도매 시장에서 경매 가격은 물론 생산비도 못 건지는 낮은 가격을 받아요. 아, 예. 그리고 또 뭐 소비자들은 상품성이 떨어져서 구매조차 또 하지를 않고 이런 점이 진짜 매우 어렵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앞서 이 청경채 농사 지은 거 박스 하신 거 봤는데 청경채가 정말 깨끗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경채 잘 재배하기 위해서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결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이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각기 이제 다르지만은 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다르지만 이제 그 토양은 일단 지력을 많이 키워야 되고요. 네. 이제 토양 개량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과 유황이 첨가된 이제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군요. 역시 뭐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으셨네요. 네.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사실 요즘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제 그 제가 농사를 짓다 이제 한 25년 짓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쓴 지는 한 12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물가는 오르고 이제 농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계속 상승되고 또 농산물 값은 제가 농사 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한 상자에 오늘 경매 가격이 보통 어제 가격이 2,000원 나왔어요. 한 상자에. 한 상자예요? 예, 한 상자에 2,000원이면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3,500원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 농민들은 지금 치솟는 인건비 때문에 또 농약값 오르고 자재값 오르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렇겠네요. 예, 지금 전부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내년도에는 PLS가 적용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채소에 등록된 약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청경채 약재가 2가지인가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은 농민은 거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으로다. 아하. 이제 그런 문제를 그 시작청에서는 무슨 뜻으로 그 조기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 1년 제도 기간을 줬지만은 뭔 내용을 내놓고 그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잎채소에 줄 수 있는 그런 농약을 갖다가 그룹으로 만들어서 선진국에는 이제 잘 알다시피 DAP로 가는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 선진국에서 이제 PLS를 또 시작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또 움직이는데 이게 잎채소 역경채로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이게 타격이 큰 거예요. 네, 그러면 종합하자면 좀 약재 문제도 있고 노동 인건비 문제도 있다. 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종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네. 그 인건비, 치솟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지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좀 농가에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아요. 잘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황정석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마트만 가도 이제 사실 다양한 채소들이 나오잖아요. 청경채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좀 소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청경채는 식감이 좋고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게 어울려 만들 수 있는 채소이고 다른 채소가 선명한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식업 분야의 구색용으로 쓰임이 많아 전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앞서 통화에서 병충해 얘기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중도매 단계에서도 이 병충해로 인한 피해에 굉장히 또 민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병충해는 주로 진딧물, 청벌레, 톡톡이 등이 있습니다. 예. 대응 방안으로는 시설 재배지에 방충망을 설치로 해충의 유입을 막고 적시적소의 방제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시세도 잘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시세 그리고 이번 달 출하는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전망해 주세요. 최근 전년보다 이런 추이로 물량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시세는 생산량과 비례해서 형성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농가 입장에서는 제값을 좀 받고 예. 네, 좀 물량도 받쳐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청경채는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네네. 좀 요즘같이 쌀쌀할 때 이 청경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농가에도 도움되고 또 몸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도 좋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우리 청경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하시죠. 네, 오늘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입량은 어떤지 또 가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82.8톤이고요. 어제는 267톤가량 들어왔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84.4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1,458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31,448원이었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99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36,000원대의 평균 가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하면서 3만 원 초반대의 가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3458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부터 이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일 같은 경우는 39,000원으로 가격이 조금 높았는데 오늘 좀 하락하면서 3458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404.3톤이고요. 어제는 487.8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83.45톤 감소했습니다. 감귤 온주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6,655원입니다. 어제는 13,900원대였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733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10월 17일 같은 경우는 19,000원대 가격으로 좀 높았습니다. 그러나 19일부터 21일까지는 12,000원대 가격이 이어졌고요. 어제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오늘은 16,6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한 달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자, 9월 28일 이때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추석 직후였는데 18,000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10월 8일 때는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오늘은 16,600원대 평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72.66톤이고요. 어제는 103.4톤 들어왔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30.69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전반적으로 반입 물량이 다 줄어들었고요. 신고배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51,399원입니다. 어제는 52,249원이었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850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0월 20일과 21일 48,000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22일부터 63,000원대로 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좀 빠지면서 6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인데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가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일 같은 경우 57,000원대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난해보다는 소폭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1,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21,429원입니다. 경북 상주시 24,821원이고요. 경기 남양주시 25,145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나주시가 최고가 7만 원이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예산군이 3만 원을 넘었습니다. 33,66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전체 반입량부터 경락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 전체 반입 물량은 87.83톤입니다. 어제 87.37톤이었는데 어제와 비슷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0.46톤 증가했고요. 포도 중에서도 캠베럴리 품종입니다. 3kg 상품 기준
오늘은 16,466원의 평균가, 어제는 14,500원대의 평균가였습니다. 어제보다는 1,884원 상승했습니다. 캠베럴리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10월 20일과 21일 13,000원대 가격을 이어졌고요. 하지만 어제부터 쭉 상승했습니다. 오늘 16,400원대 평균가 캠베럴리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 달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10월 23일 지난해 가격을 보면 19,000원대 가격이 쭉 이어졌었는데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의 캠베럴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00원대 10월 4일 기록했고요. 오늘 쭉 상승하면서 16,400원대를 기록하면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샤인 머스켓 품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품 기준 평균가 26,625원입니다. 어제는 27,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1,000원가량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최고가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2,200원대로 시작했다가 쭉 상승하면서 22,000원대였는데 28,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2만 원 초반대의 가격, 지난해 좀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4일 때는 18,000원대로 좀 낮은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8,000원의 평균 가격, 다시 하락하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26,000원대 평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영천시 23,910원입니다. 김천시 22,367원, 상주시 27,647원입니다. 최고가는 상주시 28,000원, 평균가도 상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7,000원대고요. 영천시 23,900원대, 김천시 22,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이 포도의 경매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합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과일이 된 경매상을 좀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산처럼 쌓여있는 포도 박스들 보이시죠? 지금 이곳 가락동에는요, 이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포도향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포도가 거의 출하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포도에 대한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포도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출하가. 이런 얘기가 예. 들려오는데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예, 뭐 캠벨 같은 경우는 뭐 10월 달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올 한 해 사실 포도 산지에 계신 분들 꽤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뭐 폭염도 또 많은 이제 어려움으로 이제 뭐 연결이 된 거고요. 날씨 부분이 가장 컸던 거죠, 어려움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포도 살짝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초반부터 해서 뭐 냉해니 뭐 고온이니 또 열과 발생을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위안이 되는 게 그래도 가격이 그래도 전년 대비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요. 그 작은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셨어요. 네. 자, 포도 이제 품종이 참 다양한데요. 네, 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품종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떤 포도인가요? 현재 저 NBA 캠벨 같은 경우는 지금 반입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이제 샤인 마스카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샤인마스카트.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하는 게 캠벨이잖아요. 네네. 캠벨은 어느 정도 좀 감소인가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전년 대비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한 40%, 30% 정도는 감소하지 않았나. 예, 이 발화 처리한 부분들이 많아갖고 산지에서 예, 시장 내 반입량은 한 30% 정도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뒤를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오늘 갖고 오신 이 샤인마스카트인데 네. 샤인마스카트는 반입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가장 큰 이유를 어떤 점으로 꼽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 가격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확되는 만생종이라 지금 현재 뭐 주철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대비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반입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산지 좀 마무리 작업 때문에 일단 반입량은 뭐 전주 대비 한 50%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예. 경락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캠벨 같은 경우는 뭐 상주 5kg 특 기준 25,000원에서 한 3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샤인 마스켓은 상주 2kg 기준 24,000원에서 한 28,000원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다양한 가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때 좀 요 시세들이 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해 대비해서? 예. 일단은 뭐 발임량이 적고 또한 지금 현재 지금 뭐 샤인 마스크의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는 좀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샤인 마스카시 좀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더불어서 좀 소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포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주출하 지역을 어느 지역을 꼽고 계세요? 예, 지금 주출하 지역은 뭐 상주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상주 지역에서 주출하가 되고 있다. 상주 지역의 어떤 출하상의 어떤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 어때요? 생육 환경을 좀 비교를 현재- 해보신다면요. 네. 예, 뭐 캠벨 같은 경우는 뭐 저장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저장 물량이다 보니까 이 신선도 및 이 당도는 좀 떨어지고 또 샤인 마스켓도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대부분 유목 물량이랑 또 일부 조기 출하 상품이 출하되는 관계로 이것 또한 경도 및 당도가 좀 떨어진 것으로 지금 이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포도가 전반적으로 반입량도 좀 줄어들면서 네, 전반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번 주 이제 비 소식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 비 소식이? 네. 아무래도 날씨하고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열과 부분도 있고 나름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주 뭐 경매를 뭐 이렇게 전망을 한다면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기온도 내려가고 비가 내리면서 그래서 뭐 약보합세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주까지 좀 전망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비가 내리면요. 저 역시도 그렇고 밖에 나가기가 좀 꺼려져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포도뿐만이 아니라 비 소식이 있다 하면은 우리 농산물들의 좀 가격이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설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포도가 이제는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포도를 좀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비 내려도 좀 우리 포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교무사님. 네. 예, 맛있는 우리 저 국산 포도, 네. 캠벨, 뭐 샤인 마스카, 뭐 MBA 또한 여러 가지 아주 지금 상품이 예, 맛이 어느 정도 들었고 예,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 10월 한 달입니다. 예, 하여튼 많이 이제 소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10월 한 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매사님 그러면은 포도를 담당하시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거의 내년에 이제 포도를 또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경매 안 하시나요? 예, 일단은 뭐 아직까지 잔여 물량이 있고 네. 또한 이제 일단 뭐 10월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샤인 마스카 청포도 계열은 아마 내년까지도 아마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 소비자들도 뭐 1월 달까지는 뭐 내년까지는 그래도 좋은 포도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경매사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겨울잠 주무시는 건 아니죠? 아, 예, 그럼요. 뭐 네. 내년에 또 이제 블루베리도 또 시작하고 하니까 네. 예.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은 이제 한산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좀 자주 나와주시고요. 샤인마스카스에 대한 좀 반응이 높은데 포도는 좀 딱 봤을 때 어디 부분이 가장 당도가 높죠? 우리가 아래 부분인가요? 아, 네. 윗부분이 가장 당도가 좋은데 네. 예, 뭐 이 부분은 뭐 소비자들이 뭐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요? 예, 네. 윗부분을 드셔보시면 봐도 예. 이렇게 큼직큼직한 캠벨이 가고 지금 샤인마스카스에 대한 소비와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맛있죠. 사실 좀 청포도 하면은 좀 새콤한 맛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달콤하면서 향이 너무 좋아요. 네, 네. 올 한 해 사실 참 많이들 애를 쓰셨고 산지 계신 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좀 도움될 수 있는 말 그대로 포도 산지에 계신 분들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좀 전해주고 가세요. 변호사님. 네.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농가분들이 더더욱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뭐 많이 힘들었지만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산지에서 이제 농장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올해처럼 노력해 주신다면은 내년에도 아주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도 뭐 올해 너무나 애쓰셨고요. 더불어서 또 종종 또 좋은 농산물들로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거 저 주고 가시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가락동에서의 포도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캠벨은요, 이제 거의 한 50% 정도 반입이 줄어들면서요, 샤인마스카스에 대한 반량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더불어서 산지
현지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샤인머스켓뿐만이 아니라 신품종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한다면은 좀 더 좋은 가격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손에 들려있는 포도를 보니까요. 네.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얼굴만 하네요. 그러니까요. 크기도, 예. 네. 자, 이렇게 또 이경화 팜캐스터 통해서 포도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매사분께서 캠벨 NBA 물량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대부분 품종 출하가 지금 종료되는 시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상 대부분 품종들이 출하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한번 상황을 종합을 해 보면은 샤인 머스켓이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라고 종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시세도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나왔나요? 타 품종 대비 키로 단가는 월등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 예. 품에 따른 시세 차이는 있겠지만 샤인머스켓 2kg 특품 기준으로 2만 원대를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 이 샤인머스켓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기존 소비되는 품종과는 다르게 씨가 없고 껍질째 섭취가 가능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반입되는 우수한 상품의 당도는 18브릭스에서 22브릭스 이상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샤인머스켓은 먹기에 간편하고 신맛이 없고 높은 당도로 인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이고 최근 소비 트렌드도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달기도 하고요. 먹기도 편한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농가 입장에서는 키우기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농가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그 지금 전에 과거에 재배했던 품종과 상당히 그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용 농사를 시작한 지 2년, 3년 된 농가 비율이 높은 편이고 아하. 지금 현재 그 유목 단계에서 성목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하한 농가분들의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샤인머스켓 계속해서 뭐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도 그러면 따라서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부 품목들은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추세에 있는데 네네. 캠벨은 17년도에 한 4%대에서 18년도에 2배로 한 8%대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재배 면적까지 짚어주셨고요. 앞서 이 기존 포도 농가들이 샤인 머스켓으로 좀 장목 전환을 많이 했다라고 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제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잘 나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건데 소비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비 패턴이 예. 당도 고당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씨가 없고 그다음에 당도가 높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요 작가분들이 샤인머스켓 맛보려고 직접 드셔보셨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이 좀 비싸서 먹기가 아까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사실 샤인머스켓 사서 먹었거든요. 예, 예.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맛있어가지고요. 네. 수출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출 오.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이 어느 나라에 좀 되고 있고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로 동남아권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재배된 그 샤인머스켓이 최고 과일로 인식되고 있고 가격이 매우 비싸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샤인머스켓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기 흐름에 편승해서 품위가 낮은 상품도 상당량 출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샤인머스켓의 품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체크할 수가 있을까요? 예, 대부분 출하되는 상품은 품위가 지금 우수합니다만 예. 일부 상품은 품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당도가 나오지 않은 상품들이 출하됨으로써 신뢰도를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재배 농가에 좀 당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 및 농가마다 상이하게 기존에 출하했던 다른 품종과 다르게 재배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서 농가분들이 시행착오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샤인머스켓은 당도, 알 크기,
씨 유무 등으로 품위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는 기존 다른 품종에 느끼지 못한 당도로 인해 재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출하시에 높은 당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샤인머스켓이 뭐 굉장한 인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기를 굳히고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글쎄요 좀 필요한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품위 상품의 대량 출하로 소비자의 재구매 욕구를 제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품종에 비해 맛볼 수 없는 샤인머스켓 고유의 향과 당도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샤인 머스켓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포도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 포도 출하와 시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대부분 지역의 포도는 출하 종료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한 10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에서 15% 감소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시세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당도만큼 맛의 신뢰도 계속해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집중 분석 코너 확인하시죠.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요. 표고버섯입니다.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버섯 반입 물량입니다. 201.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28.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6.8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51,103원,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는 4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58,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7,466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58,000원대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상승세 타면서 10월 20일에는 72,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격 21일까지는 유지했는데 그 후부터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표고버섯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경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요? 표고버섯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요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표고는 처음인데 야 진짜 살아있네요. 살아있죠. 네, 살아있어. 예. 네. 제가 이거 가지고 오려고 네. 전주 토요일날 출장을 갔었습니다. 세상에나 가락동 365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재배 농가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예. 네네. 예, 원목표고가 재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고온 피해로 인해서 원목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표가 네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두껍게 나와야 되는데 네네. 예, 이렇게 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예, 균사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머머, 쑥쑥 접종 들어가네. 예, 예. 누르면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 여름에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오늘 이 표고버섯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볼 텐데요. 뭐 산지에 지금 방문하면 산지의 상황까지 살짝 짚어주셨어요. 굉장히 지금 환경 자체가 좀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데 집중적으로 표고버섯을 선택한 또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예. 네, 제가 표고버섯을 상당히 좋아해요, 솔직히.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네. 버섯이 5가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표고버섯이고요. 네. 솔직히. 그리고 이 표고버섯이 쓰임새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버섯류는 거의 그 생으로 먹지만은 표고는 말려서도 먹고 그다음에 생으로도 먹고 더욱이 건강에 더 유익한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얘를 말리게 되면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섭취하기는 가장 좋은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 작물로 우리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경매사님 거의 뭐 표고 박사님이십니다. 비타민 D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우리 꼼꼼히 한번 좀 들어가 보자고요. 예. 지난주 대비 지금 표고 반입량부터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입량은 지난주 대비 조금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품질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은 버섯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산품 품질은 살짝 떨어졌고요. 중화품 품질은 가공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식자재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세가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가 대비는 전주보다는 살짝 오른 상황입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가격은 소폭 오름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가격이 조금 올라줘서 아유 좀 다행이다 하시는 이제 산지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재배 농가들은 그 좋은 버섯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버섯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 기대 심리, 전주 가격에 대비해서 기대 심리가 높았지만은 특상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가격이 하락한 반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품질을 재배하시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는 시세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품질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들어온 버섯 품질 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예, 오늘 대체적으로 네. 그 가락시장에 들어온 품질들이 이런 화고성 계열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국내에서 많이 재배하는 국내산 배지로 만든 버섯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배지를 갖다가 생산한 버섯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환경 자체가 지금 생육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에 내외가 되다 보니 버섯이 찰지고 속이 꽉 찬 버섯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좀 품위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우리 중도매인들이 좀 선호하는 버섯들이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좀 신선한 버섯을 선호를 하고요. 더욱이 이제 중도매인들이 판매하는 성향들이 백화점 납품하시는 분 있고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기별로 선별이 잘 돼 있는 품질들이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이 상품화가 돼 있다 보니 재구매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네. 시세를 좀 잘 받기 위한 방법이 좀 있다면요. 네. 잘 받기 위한 방법은 아까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매사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늘 전화하면 늘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운영하는 그 밴드가 있어요. 동화청과 표고버섯 만들기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충실하게 있으니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제 표고까지 준비를 해오셨는데 딱 보면은요 하늘을 봐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고 버섯들이 자 이렇게 생육 환경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현재.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와 말씀드렸듯이 적기 온도가 15도에서 20도 내외다 보니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원목표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너무 덥다 보니까 이렇게 크지를 못해요. 안에 균사가 꽉 차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 벌어져 있는 이게 품질이 하급 정도 평상시 하급 정도의 품질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또한 이제 반면 중국산 배지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품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상품들이 그전에 전주 대비보다는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가격이 소폭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거 한번 따봐도 되나요, 버섯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깜짝이야. 원래는요 버섯이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버섯은 신선도가 이 사람 손에 열이 있어요. 체온이 네. 느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솜털 같이 생긴 것들이 있죠. 이렇게 털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제 신선도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버섯을 입으로 따요? 따시려면요. 예, 엄지와 검지를 들고 고기를 가시 아니고 줄기를. 예, 줄기 있는 부분을 네. 돌려서 따시면 됩니다. 떡소리가 나네요. 그쵸? 네. 네. 소비자들이 좀 가장 또 인기 있는 게 바로 이 원목 표고라고 합니다. 자, 표고 이번 주까지 좀 살짝 경매상은 좀 예측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원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이 소비자들이
대량 구매해서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서 이제 말려먹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목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지만은 톱밥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가격면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하고 보다는 소폭 오름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소폭 오름세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표고요 살짝 기름에 둘러가지고 먹어도 정말 고기만큼이나 맛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네, 먹어요. 경매사님은 고기 드실래요? 버섯 드실래요? 버섯 먹죠. 네네. 예, 저는 버섯을 어떻게 먹냐면요. 네. 숙회라고 합니다. 네. 살짝 찌워가지고 네. 그거를 소금에 살짝 찍어서 먹는 그 네. 버섯의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음식 그 맛이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그냥 먹는 방법까지 맛있게 맛깔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에 콕! 오늘 저녁 요 표고 어떠세요? 이상 가락동에서는 표고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동화청과 버섯 전문 경매사 민종우입니다. 네, 드세요 그냥. 네, 동화청가의 표고 박사 민종우 경매사에 좀 강의를 들은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요. 이 경매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버섯보다 유별나게 이 표고버섯이 좀 키우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표고버섯 일반 버섯류 즉 느타리, 양송이 등에 비해서 자연 환경 영향을 받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생육 온도별로 중온성, 고온성, 저온성 재배를 하고 있고 원목 표고는 중저온성과 저온성으로 동절기에 재배가 적합하고 톱밥 재배는 중저온성과 고온성으로 하절기 재배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버섯에 비해서 재배 환경이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현재 표고버섯 농가에서 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하우스 내 온도 상승이 될 것입니다. 네. 하우스 내 온도가 35도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시에는 균사가 폐사되어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하우스 내 온도를 잘 체크하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우스 내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귀하게 키운 표고버섯, 어느 지역에서 나온 이 표고버섯이 현재 가격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계절별로 볼 때 네. 봄, 가을은 경기 충남 지역이고 여름은 충북, 괴산, 영동 지역, 겨울은 전남북, 경남북 지역에서 출하됩니다. 가장 시세를 잘 받는 지역은 여름에 타 지역에 비해 온도가 낮은 충북, 영동과 괴산에서 출하되는 표고버섯이 예. 품질이 우수하고 또 버섯의 육질이 단단하고 겉수분율이 적어 가격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표고버섯도 수출이 되잖아요. 현재 국내 수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건표가 주로 95%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대만과 홍콩 비중이 컸으나 최근 중국산 건표고가 물량 및 가격으로 시장 장악을 함에 따라 국내 표고 생산 농가가 경쟁력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산 건표고 때문에 우리 농가의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가공식품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이 가공식품 현재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좀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고버섯의 가공은 1차 가공으로 원형과 슬라이스로 건조한 것, 2차 가공으로 분말 형태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포고 대량 생산지가 정남, 장흥, 완주, 경북, 문경, 김천이며 3월에서 5월 사이에 지역 단위 농협에서 건표고를 입찰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공식품까지 생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표고버섯의 소비 현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유통센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유통 농산사업부 채소팀 버섯 MD 이희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표고버섯 농가들이 올해 고온 피해로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좀 소비라도 잘 되면 좋을 텐데 이번 주말 표고버섯 소비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버섯은 계절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데 최근 날씨가 선선하고 표고 가격이 적정해서 상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소비자가 선호하는 표고버섯은 어떤 것들입니까?
소비자가 선호하는 표고버섯은 크기가 균일하며 예. 두께가 두툼한 것, 또 가시 피지 않고 약간 오므라든 것, 탄력이 좋고 이물질이 없는 것이 좋은 상품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표고버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표고버섯 시세는 뭐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네, 평균 시세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주 대비 1,300원 정도 시세 상승한 상황으로 현 최고 시세는 4kg당 58,000원에서 63,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고 평균 시세는 24,000원에서 26,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 시세가 24,000원에서 26,000원. 이제 앞으로의 가격도 좀 중요한데 이 시세가 좀 오를까요? 내릴까요? 네,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생표고 출하량은 작년보다 적겠지만 여름철 고온 피해 영향으로 출하 품질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표고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 표고버섯 판매 촉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표고버섯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 네네. 소비자들은 표고버섯을 건강 음식으로 음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표고버섯의 건강한 요소들을 판매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네. 판매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격으로 정기적인 표고버섯 할인 행사를 진행해 건강한 표고버섯이 더욱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무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뭐 표고버섯 입장 의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이번 달은 국내 배지는 내년에 생산해야 될 배지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동절기 품종으로 원목에서 생산 중에 있으나 하절기 고온 피해에 따른 물량 감소로 중국산 톱밥재배 입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이제 출하라든지 시세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목 표고는 고온 피해와 재배 축소에 따른 전년 대비 물량 감소와 소비자가 건조하기 위한 구매 증가로 시세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톱밥 재배 생산량은 증가하여 표고버섯 전체 시세는 지난해 대비 보합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상무님하고 오늘 표고버섯과 다양한 채소들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첫 출연하셨잖아요. 예.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좀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이 유통업계 입장에서도 이 농산물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네.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7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좀 비가 내리기도 네. 했고요. 미세먼지까지 있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청과 황정석 상무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방송에서는요. 애호박과 마늘, 축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